스로프 타임즈 2023년 4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음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편집 화면에 경제 통계 발표 일정을 소개를 하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일부 그 유명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방송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히스토리컬하게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했기 때문에 현재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자면 귀납적인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저도 뭐 그런 그 귀납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연역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연역은 주로 그 가정을 세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논리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제가 그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하는 과정은 매일의 그 현재 우리나라 그 네이버 헤드라인 뉴스와 야후 헤드라인 뉴스, 그 다음에 야후 재팬 헤드라인 뉴스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해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생존하고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뉴스라고 느낌이 오면은 느낌 같은 느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모아서 매일의 역사 기록으로서 해 나간다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한 가지 사건을 비유만 하더라도 이 제약이나 또는 생존의 편집적인 그 정신적인 논리 회로를 가 작동이 돼서 머릿속에 그 이 부각된 그 이 각인된 그런 것들이 끄집어 내져 가지고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경제 효익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으로 제가 접근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쉬운 얘기 같지도 않을 겁니다. 그나마 저도 뭐 논리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감정적인 접근보다도 조금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또 스루퍼 타임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비즈와츠 노명현 기자라는 사람이 경제통계 발표 일정을 뉴스 보도를 했는데 2월 국세 주식 발표를 할 것이고 무역환경 악화 일로가 아마 발표될 것 같다. 그리고 통계청은 3월 물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을 보류할 것이다. 현 정부도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민생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렇다면 전 정권과 다를 바는 없을 거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일에는 통계청은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할 거고요. 내일이네요. 5일에는 3월만 외우 보유 외환 보유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 감독원 뭐 이런 데겠죠. 6일에는 자금 순환 통계가 발표가 된다. 이것도 금감원 쪽으로 예상이 되는데 7일에는 2월 국제 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역 적자가 얼마냐? 7일 정도나 되어 나온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5일에는 미국 2월 무역 수지와 ADP라고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업자 변동. 그러니까 7일에는 5일에는 그 무역 수지가 나오고 7일에는 고용 동향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좀 빠르죠. 국제 무역 수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냥 영어 원문을 그냥 그대로 이번에는 그냥 가져왔습니다. 한화 gets node from EU for 대우 shipping building takeover. 이유가 한화가 대우조선 해양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그룹은 유럽 연합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인수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결정은 4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일찍 이루어졌다. 이유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때는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됐는데, 한화가 한대니까 한화가 또 방위 산업에서 폴란드 등으로 해서 지금 그 유럽의 그 방산물자를 또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국제 뭐 독과점 체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유가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들도 이유도 하나를 무시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인수 발표 이후에 튀르키예가 제일 먼저 승인을 했고, 튀르키예 그러니까 뭐 형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영국, 일본, 베트남으로부터 인가를 쭉 받아왔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지난달에 이제 승인을 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누가 결정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타국의 그런 사항을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도적으로 할 생각은 못하고 눈치 봐가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짙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저는 독점이나 시장 지배적에 대한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왕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와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이 팍팍 들어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더욱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네요. 소음이 들어오니까. 두 번째로서 이것은 뭐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한 지역이 나왔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그 사진을 딱 보면서 느낌이 오는 게, 인구 밀집에 대한 자연현상은 세계 최대 최저 출산율로 결과는 나온다. 제가 우리나라가 남들이 달성하지 못하는 아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달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0.71명인가요? 이제 인구가 팍팍 줄게 돼 있고, 이 상태를 간다 그러면은 한국 소멸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이라고 찍혀 있는데, 참 그 상징적으로 여성분 한 분이 딱 그 찍혔습니다. 자, 이런 그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속에서 만약에 이분이 자기 아파트가 없는 사람이라면은 저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들어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더라도 이 많은 그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애새끼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하는 걱정 있는 얼굴 같은 얼굴로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최출산율 가지고 이제 느낌이 오는 것은 고령화율과 출산율과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 같은 느낌을 의견도 표현했지만, 제가 그 고령화 세대 그 꼰대 늑다리에 들어가는 그럴 입장에서 스스로 그럼 빨리 죽으란 얘기냐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꾸 그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애새끼들 안 낳는 이유는 결국 정치 불안이다. 내부의 그 국내 정치 혼란, 그 다음에 남한의 한국의 어떤 불안 요소들, 정치적인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자라면서, 그 정치하는 까놓고 해서 욕 좀 합시다. 정치하는 새끼들 보고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겠느냐. 그냥 우리끼리 이 시대에 그냥 엔조이 라이프 해서 그냥 살고 그냥 우리 가자. 이런 심리가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도
무의식적으로 심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혼도 늦게 하고 애새끼도 안 낳고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그거 한 가지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다 그런 여러 가지 고령화율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가격하고 다 몰아가지고 다 근본 원인으로 가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을 하면서 현재 경제 성숙 시대라고 얘기를 뭐 세계 경제 그 뭐 10대 국가 정도에 들어갔다니까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그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잘못하면은 내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만약에 옛날부터 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총기 휴대가 가능한 나라였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내란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동서가 갈려져 가지고 전쟁질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같이는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근 뉴스 보면은 한일회담 국조 추진, 잠깐 대일 군력 외교라고 해가지고 한일 그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그 이 현 정권의 행보에 대해서 군력 외보를 국정조사하자 하는 연놈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조금 더 미래 세대를 위한 생각을 니들은 해봐라. 지금 현재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이 이해관계 때문에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 쪽에서는 국정조사에 후쿠시마 방문까지 검토한다. 요 쪽에 김기현 씨, 나 사드 광우병 선동 생각나 했지만은 가만 보면은 좀 약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 그 여당 대표로서 좀 약해 빠진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요. 좀 강하게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미쳤다고 정권 잡느냐? 정권 잡았을 때 하고 싶은 거 좀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논리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5년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단임 아닙니까? 단임. 뭐그 연임이 아니고 그런 정치 체제 속에서 뭘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하고 자빠졌는지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헬로 한글을 세계와 공유하다. 시야에서 10년 작업 끝에 한국어 사전으로. 요게 이제 그 영어를 번역한 거니까 코리아 헤럴드 쪽 거를 제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관 인도네시아 소수 민족 중에서 자기의 글이 없는 사람들한테 한글을 우리가 심었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하는데 힘들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글이 없는 그 어떤 그 소수 민족들한테 한글을 그냥 글씨로 해라. 그러니까 한글 가지고 자기네들이 발음하는 내용대로 써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비유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내년부터 대형 상장사 공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 제출해야 빚을 왈츠라는 데서 현재는 영문 자동 변환 및 기업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내년부터 국문공시 제출에 3일 내에 영문공시 제출해야 된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문으로도 내고 영문으로 내고 그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하는데 한글로 된 그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이 한글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문 공시를 하더라도 우선 공시 내역의 적합성을 저는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스로 분석해서
기업 분석의 내용을 별도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좀 미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실수율까지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나라 그 공시 내용에는 그거를 굳이 그 데이터 가지고 따지려면은 따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원재료 그 투입량 대 예를 들어서 그 생산 그 제품 양 이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어떻게 그 실수율을 산출해 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백데이터는 다 공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문으로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닐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다음 장부터 틱톡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자,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팔라고 했던 미 백악관. 틱톡의 항변 중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매각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강력한 제3자 모니터링, 조사, 검증을 통한 투명한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RP 시스템을 제3자가 모니터하는 회계 시스템이라고 만약 우리나라가 어떤 그 금감원에서 어떤 그 대기업의 그 내부 그 회계 시스템을 동시에 그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돌아가는 일 갖다가 다 모니터링 한다 그래도 그걸 잠자지도 않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겠어요? 모니터링이라는 게 사실은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감시한다는 게 아니고 뭔가 인공지능이 감시를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딱 그 답을 내주려고 그러면은 요즘에 뭐 얘기하는 그챗 GPT처럼 뭔가 알고리즘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만들 시간이 진짜 그 가능하겠느냐? 또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두뇌들이 있겠느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 프로그램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전산화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 나온 얘기를 영화 속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패러디를 해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면 의문만 쌓여가게 된다. 의구심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답을 찾지 못하면 더욱더 괴로워질 것이다. 요게 이제 동호 반복적인 얘기긴 합니다. 답이 안 나온다면은 의구심만 더욱 쌓여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그 미국에 투자하는데 실수율 내놔라 했는데 우리가 답을 못 준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의무만 쌓여가게 된다.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 말을 안 듣는다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투자한 그것을 야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안 못하겠다면은 그냥 미국 기업에 팔어라고 똑같이 해본다고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비유가 되는 거죠. 자, 요 그 새우라고 하는 유명한 유튜버 일요일 날 방송한 내용인데요. 제가 일일이 읽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히스토리컬하게 다 그 어떻게 출발을 했고 틱톡이 현재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다. 그러니까 팔지 않고 뭐 MS가 인수하려다가 이 오라클이 인수할 뻔하다가 또 보류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바이든스라는 데가 틱톡을 하는 만든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것도 중국 고위 관리하고 만난 이후로는 IPO 계획을 포기했을 뿐더러 그 자신은 사임까지 했다. 이게 뭔가 틱톡 하나 가지고 미중이 크게 지금 이 싸움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타로 그 중국인이 아닌 사람이 CEO가 됐는데 지금 불려가 가지고 미국 의회 하원에서 청문회에서 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틱톡은 스파이 풍선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고
미국이 그렇게 나가니까 또 틱톡 전면금지 법안을 또 추진 중이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 금지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럴 만한 기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비유했듯이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미국의 그 안보까지 그 침해할 정도로 하는 건 아니겠죠, 반도체가. 그러나 뭐 그런 영향력도 뭐 없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겠죠. 대만이 제일 그 영향력이 큰데 대만은 조용히 그냥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물론 이제 불만을 표시한 적도 있어요. 근데 캐나다, 미국에 동조하고 나왔고, 영국 당연히 동조하고 나왔고, 나토가 또 동조했고, 일본 국회의들도 틱톡 금지를 또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나왔답니다. 한국은 친중파 국회의원 애새끼들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요. 여야나. 바이트 댄스는 틱톡을 팔라고 했을 때 팔았어야 했다. C는 이런 경우 직접 나서는 경우가 없다. 자관 미국은 하원까지 해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시진핑 어가가 가오가 있지 내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언급을 직접 해야 되겠느냐? 아, 외교부 대변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외교부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우리에 때리지 말아라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니들이 스스로 스포 파워라면서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구먼.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유튜브 유명 유튜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컬하게 쫙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뭐 미국 여성들이 그 위원장인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분이 위원장인 모양인데 공산당의 무기입니다. 이런 거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그 뭐 한국 기업 삼성전자를 비유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국가 안보에 미칠 정도의 그런 어떤 거는 아니겠죠. 반도체라는 게.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상황이로서 그래서 그 틱톡은 서버를 그 중국 거하고 그 미국 거하고 나누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일단 아까 못 믿으면은 의구심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텍사스 뭐 어디에다가 서버를 따로 설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히스토리컬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브랭큰 그 국무장까지 나서가지고 또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틱톡이 지금 사면 초과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시장이 좋으니까 뭐 돈 좀 벌어먹으려다가 이게 이제 국가 안보에 스파이 짓을 한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좀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좌파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그 국익 일방적인 이기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힘 있는 놈들이 그렇게 하겠다면은 그거 약자는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양육강식 시대 아닙니까? 까골적으로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자기네들이 산적처럼 하지는 않죠. 법의 이름으로 신사적인 측면으로는 겉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미국이 무서운 아새끼들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냐? 총으로 나라를 만든 나라죠. 서부 개척사서부터 해서 보안관이 있으나 마나 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 됐던 겁니다. 어떻게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는 세계 패권국가가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을 간접 통치한다는 거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쩌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나라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발표를 했다는 거 저도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내용들을 좀 소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많이 들었던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요게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넘어가더라? 이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요거로 가야지. 죄송합니다. 현재 50만 원, 20년 뒤 100만 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 개인 투자형 국채 나온다는 또그 메뉴로 한번 또 소개를 했고요. 손은 지방을 먹고 산다는 것도 소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므로 20년 투자라면은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보고서 물론 지금 부동산 가격은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조직에서 근무하면서 저 월급쟁이 생활할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생각한 것은 저는 주식도 좀 일부를 수십 년 전에 했습니다만은 그 수십 년 전에 제가 결론을 낸 것은 그 주식은 내 적성이 아니고 또 조직 생활하는데 조직에 충성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식에 일단 돈을 넣으면 거기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이 돈을 모아가지고 토지에 몰빵을 했었습니다. 토지에 그것이 지금도 조금 경제적으로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나마 그게 나중에 돈이 돼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밑거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한 20년 정도 기다렸죠. 투자를 해놓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니까 그냥 묻어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런 배짱으로 했는데 결국은 올랐습니다. 도시개발이 되면서 도시개발이 안 된다면 별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 인근 지역으로 산다. 여의도 개발되기 전에도 저는 몰라도 서울 지도를 보면서 돌아가신 부친께 그런 얘기를 했죠. 아버지 저 같으면요 여의도에 땅을 사놓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중학교 때인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네 뜻은 잘 알겠는데 돈이 있어야 사지 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목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부동산을 할부로 살 수 있느냐? 아파트는 할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땅은 할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조그만 짜투리 땅 같은 거 하나 마련한 게 그나마 저는 행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경험론도 좀 얘기를 해보게 되네요.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 울산 전도사하고 관련 모든 책임질 것. 요거는 신세계건설 그 별도 방송으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더 따뜻한 문화적 관계를 원하지만 정치가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요거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의 내용인데 요거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한국과 따뜻한 문화적 관계를 원하면은 장애물이 정치니까 미국을 버리고 중국하고 하면은 잘 될 텐데 이런 의미의 얘기인지 아니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중국하고 거리를 두니까 그게 장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들리고 이 사람이 임송텐이라고 중국 대외우호협회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물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해서 서로 우호가 되는 일을 좀 해보자 하는 이렇게 만남을 했대는데 우리나라만 간 게 아니고 일본도 방문을 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참 그 착하게 생긴 것 같죠? 네. 왕이처럼 생긴 사람은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했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이 시노폰 보더랜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최근 연구는 한국인들이 특히 자연환경과 기술의 측면에 대해 이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국을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죠.
중국은 오염 미세먼지로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거다. 그리고 조선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그 인해 전술 같은 식민 정책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국까지 나중에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의견들을 저는 스스럼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역사에 중국의 전란을 피해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망명하게 해서 살게 해주소 하는 우리나라 성지 중에서 그런 중국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장래들 족보를 따지면 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로 돼 있는데 뭐 공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자 멧대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공자가 그냥 예명이지 진짜 이름은 아닐 텐데 그거를 또 그렇게까지 뭐 족보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한국인이 되겠소. 그때가 이제 조선 때면 조선, 고려 때면 고려, 신라 때면 신라. 그때 이제 성씨를 인정받고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살고 우리나라에 충성하라고 이렇게 해서 받아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조선족은 한국에 충성한다. 그러면은 중국 국적을 없애야죠. 그리고 한국 국적을 다 취득해야 되는데 이중 국적을 요구한다든지 또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서 얘기했다는데 유정복 그 시장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보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니 그 이재명이 까라 박원순이 까라 다 친중 그 파들인데 이 친구도 그러냐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 유정복 인천시장 분열 정치 멈추고 국익 정치 나서야 포커스 인천에서 나온 건데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해가지고 긍정적 효과 대신 비난이어가는 야당 작심 비판했다. 그래서 그 더 추적을 해보니까 자유한국당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천시장이 됐을 때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야당이든 여당이든 여나 야나 모두에게 포진해 있는 친중파 국회의원 애새끼들이 지금 많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런 걸 느낍니다. 뭐 중국을 저는 주적이라고 해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중국하고 옛날 고대사에 우리나라가 싸워서 뭐 항상 졌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중국의 왕조라는 게 실제 한족이 한 거는 별로 없다. 한나라, 송나라 정도. 당나라도 기마족이었고 청나라도 만주족이었고 금나라도 만주족이었고 몽골이 또 지배를 했었고 한국이 지배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네, 어렵겠죠.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신 자세는 그래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항공모함 참가하는 한미일이 대북 공동훈련 7년 만에 구조훈련도 부활 이라는 뉴스를 공동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4월 3일자로. 그런데 4월 2일자 한국 뉴스나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저는 한미 연합훈련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니미츠호가 들어와 가지고 훈련하는데 일본도 포함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 하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왜 국내 뉴스에는 한미 공동훈련으로만 표기를 하느냐.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자관 그 한일 관계 정상화 운운하지만은 그거를 군력외교라고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 이런 거에다가 언론까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언론에도 얼마나 그 좌파 세력들이 포진해 있는가 하는 것을 이걸 상징적으로 뉴스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중국은 놔두고 일본만 그렇게 음, 그 못 죽여서 아우성인 그런 언론 이런 자세들 이해가 안 돼요. 완전 중국 아새끼들한테 돈 처먹지 않고서는 언론기관이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여를 하니까 한미일 공동훈련이라고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 스르프 타임즈 그 편집 내용을 그래서 한국 뉴스만 보고서 안 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네이버에서 번역 기능이 있어서 그나마 옛날에는 접근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요즘에 접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기화로 해서 스루프 타임즈라는 것도 생각하게 됐고 그런 방송을 하는 이유도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문예춘추라는 쪽에서는 쇼와사의 수수께끼 왜 니시다 요시오 박사는 무리를 그룹쓰고 원폭 개발 가능성 있음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냐 라는 식의 쇼와사가 호사카 마사야스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매우 긴 글입니다만 중간 제목만 얘기를 하자면은 전시 중인 원폭 개발 계획을 검증. 그러니까 전후 2차 대전 후에 원자폭탄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전시 중에 이미 했었다. 물리학에 몸을 던진 존재들. 로스 엘러모스에서 비밀 개발. 리켄에서 시작된 라오 연구. 이게 리켄과 라오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안 읽어보고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해군은 F학위 출신 연구를 개시. 뭐 준재가 아니고 둔재들이라고 이름 F학위. 남들이 우습게 보는 사람들만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연구를 개시했다. 도조 히데키의 명령이 있었다. 도조 히데키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이건 또 좀 조사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이름은 들어봤다. 뭐 우리나라 뭐 근대사라든지 또 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하려던 그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소설을 간접적으로 한 소설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핵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지 거꾸로. 이 호사카 마사야스라는 분이 나이가 꽤 연만하게 들었네요.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이 먹은 것 같긴 한데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문예 춘추를 총해 가지고 문예 온라인이라고 그러니까 문예 춘추겠죠. 문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뉴스 요거 하기 전에 이 일본 기업에서 일본 기업 30년 침체 원인은 인재 채용에 있던 납득의 이유 환동사라고 해가지고 이 길을 기고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요. 스즈키 타카시 주식회사 탤런트 X라는 회사에 젊은 CEO가 기여한 건데 잃어버린 30년의 침체 원인이 인재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 탤런트 목이라는 게 여기에서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싸우지 않는 채용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정호번의 인게이지먼트라는 거 요거 한번 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본 얘기고 조직에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조직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느냐 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최하위 6%에 머무르고 있다. 선진 각국에. 그럼 한국보다 좀 낮으냐 그런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요즘에 인적 자본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직을 갖다가 10회 정도 하는데 일본은 2회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전통 문화는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 조직에 충성을 한다. 그런 얘기고 기업가 입장에서도
가족처럼 생각해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데리고 산다 하는 게 미덕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는 안 된다. 서구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서 Your Fire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대신 기업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인적 자본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인적 자본.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 젊은 친구한테 하고 싶어요. 인적 자본을 구체적으로 요거 오탁을 냈네요. 재무상태 표기할 방법을 너는 연구한 적이 있니? 그렇게 인적 자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재무상태표에 표기하려면은 자본으로 집어넣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제 판단은 자산과 부채로 표현해 볼 수는 있겠어요. 제가 연구한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인건비가 나가는 게 다 경비로 떠는데 뭔가 인적 이 자산에 대해서 그거를 자본이라고 얘기해도 다른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재무상태 표현에 표시하는 방법을 전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기여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샘플링을 해가지고 한번 또 그 스루풋 이 기업 분석에 한번 또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